어머님, 제가 드리는 돈이면 청소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시죠? 솔직히 돈도 드리는 건데 오늘 화장실이랑 식기 청소 상태가 좀 엉망이었네요.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돈이 더 필요하세요? 며느리 수진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멈춰 서서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파출부인가? 이게 진짜 내가 겪어야 할 일인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찢어질 듯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던 내 소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살고 있는 박덕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68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도저도 특히나 요즘 들어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도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가난했지만 그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넘쳤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을 닮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농사일을 도우며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실함과 노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부모님을 돕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24이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고 그와 저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늘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자 씨, 나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의 그런 모습에 저는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날도 많았고 가끔은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현수라고 지었습니다. 현수가 태어난 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고, 우리는 현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자라면서 우리는 그가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교육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고, 현수가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현수는 참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고, 우리 부부는 그런 현수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항상 아이만 같았던 현수가 성인이 되고, 어느 날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쪽은 수진입니다. 제 여자친구예요.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성품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 여자였지만 시골인 우리 집에서도 쉽게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수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현수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이 시작되면 나에게 전부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돈이면 청소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시죠?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파출부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돈으로 대하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 말을 꺼내기엔 이미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사일을 돈으로 대가를 치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출부를 대하듯이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니 처음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차마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점점 더 나에게 당연한 듯이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 빨래,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가끔 돈을 주면서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오늘 밥그릇이랑 식기가
조금 깔끔하게 세척된 것 같지 않아요. 화장실 바닥도 그렇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도저도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무섭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나를 다독여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같이 속이 뒤집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나도 우리 가정도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사일이 힘들구나. 나도 좀 쉬고 싶어야겠어. 라고요. 이도저도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시댁살이 하는 며느리 없다지만 저는 오히려 며느리라는 식구가 한 명 늘어남으로써 집안일이 더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그제야 내가 하는 말의 무게를 이해한 듯 보였지만 그 이후로도 그녀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일을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죠. 며느리와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나의 상태를 알아챘는지 점점 나에게 더 많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조차도 나에게는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그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부부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수에게 솔직히 우리의 상황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까? 아니면 며느리의 편을 들까? 우리 아들은 우리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현수가 집에 온 날,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수야, 내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수진이도 좋은 아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도 너희도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은 침착하게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우리의 말을 듣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수진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현수의 그 말에 나는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 현수는 우리와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현수가 우리의 말을 전하고 나서 수진이의 태도는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가사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족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남편이 갑작스레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나는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바쁘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돌봐야 한다는 현실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와 현수는 가끔씩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나를 파출부처럼 대하는 듯한 그 느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의 상태를 보고 나서도 여전히 내게 돈을 주며 가사일을 맡겼고 나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편의 치매 증상이 심해질수록 나의 삶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만 달려있다는 압박감과 외로움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나는 혼자서라도 그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나에게 냉담했고 현수도 우리 가족의 문제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돌보며 나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고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한 시간은 비록 힘들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남편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